안녕하세요. 9월 30일 아침입니다. 어제 국토부는 제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총 162개 구역, 이제 기초구역이라고 하죠. 구역 중에서 99개를 제안서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당은 47개, 일산 22곳, 평촌 9곳, 중동 12곳, 산본 9개소 등 99개라는 것이고, 이 선도지구 제안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평가를 거쳐가지고 11월에 최종 선정을 발표하고, 이렇게 선정된 곳을 특별 정비 계획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이 5개 신도시를 살펴보면 분당의 경우는 그 양지마을 하고 시범단지, 삼성, 한신 등 47개소가 공모에 참여했다라는 것이고, 일산 신도시는 강촌마을, 백마마을 등 22곳, 그 다음에 평촌의 경우는 은하소 샛별마을, 샛별한양 등 9개소가 공모를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의 경우는 미리네 마을, 반달마을, A 등 12개소, 그 다음에 산보는 퇴계 1, 2차, 율곡주공하고 장미, 백합 3번 등 9개소가 공모에 참여해서 총 99개소가 제안서가 참여됐고, 그래서 이 99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11월 달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 99개소가 선도지구 지정 신청을 했는데, 그 국토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신도시별로 평가 기준을 새로 만들었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내용들이 지난 6월 25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분당의 경우는 제일 눈여겨봐야 될 것이 상가 소유자의 20%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다른 신도시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가점을 플러스 2점을 더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분당의 선도지구는 지정개발자들이 사업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는 형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동은 특별히 국토부 평가 기준하고 다른 점이 없었고, 삼본이나 일산, 평촌은 특이한 것이 분당과는 달리 공공시행 방식의 가점을 주고 있다라고 해서 신도시 중에서도 분당하고 삼본, 일산, 평촌은 신탁사인 지정개발자냐 아니면 공공시행자냐로 갈리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보도자료를 보면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도표만 봐가지고 여러분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도지구로 선정된 사업장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선정된 것이 아닌 특별정비예정구역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특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고시가 되기 이전에라도 먼저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선점을 해서 이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먼저 해나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전 준비를 하는데 예비 시행자 등을 지정을 해가지고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 수립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수립은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마련하느냐? 토지등 소유자는 마련할 실력이 사실은 자금력이나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먼저 받은 신탁사들이 특별정비계획 수립 안을 내놓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안은 주민 의견의 수렴을 거쳐가지고 입안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수립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분쟁이 있을 수도 있어서 도시정비법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필요하면은 받게 해서, 그 다음에 입안 제안을 지정개발자가 할 수 있도록 또는 공공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플랜을 담고 있습니다.
입안 제한은 준비가 2개월, 수립이 4 내지 6개월, 입안 제한이 3개월이니까 선도직으로 지정되고 나서도 25년도 중반기에서 정비계획 입안 제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프로세스에서는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자문위를 구성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를 받도록 해서 신탁사를 구역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사업자 지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분쟁 조정회를 거쳐서 입안 제한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이런 내용들을 선도지구 지정과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단행본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특별 정비계획 수립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글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보도의 자료의 내용은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특별 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라고 해서 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현행법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 정비계획 수립은 먼저 여기에 보시면 지정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의 경우는 성남시장이 되겠죠. 성남시장이 특별 정비계획을 결정을 해가지고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장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지체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 지정권자에게 정비 구역을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지금 이 발표 자료에서의 선도지구로서의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정비 구역이 아니니까 실상은 노특법 11조의 적용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예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도록 동의를 과반수 1을 받겠다는 것은, 이것은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인데, 그동안에 국토부는 다른 사업장에서 신탁해서하고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예비사업 시행자 지정 MOU 이런 것들로 시장에 혼란을 준다고 해서 금지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입안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법령의 공백을 통해서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난 9월 초에 도정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었고 국토교통위원회 통과한 법안이 있어요. 이 법안을 잠깐 보시면은 패스트 트랙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27조를 보면은 신탁업자와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의 준비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공개 모집해서 시행자 지정을 한 후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신탁사나 지정개발자나 공공시행자를 예비 후보자로 선정을 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구역 지정 이전에 그동안에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 사실상 토지 등 소유자로는 어려웠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6일 날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이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 또는 예비사업 시행자의 지정 협약은 먼저 법 개정되기 전에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 제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정리를 하고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그 뒷받침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도자료의 내용 이면에는 그동안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된 이후에 사실은 사업 시행자나 지정개발자나 공공시행자 지정이 가능했었는데, 그 이전에 정비계획 위반 제한을 해야지 구역 지정이 되니까 그 위반 제한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만 맡겨놓을 수가 없으니까
지정개발자나 또는 공공시행자의 조력을 받도록 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까지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부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먼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담아서 선도지구로 지정된 것을 정비계획으로 입안 제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자료의 요지입니다. 또한 이 보도자료에서는요, 토지 등 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 시행자가 함께 협력해서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검은 글씨 고딕체로 써 있는 게 제 의견인데, 패스트 트랙 안에 정비계획 수립 단계, 입안 요청, 입안 제안 또는 추진위원회의 동의, 이러한 것들을 조합 설립으로 동의로 의제하겠다고 하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10 대책에서 제안된 패스트 트랙 안입니다. 따라서 이 위의 자료를 보시면 여러 가지 예비사업 시행자하고 협력을 구축을 하고 정비계획 수립 이후에 각종 심의 과정이나 영향평가 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패스트 트랙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입안 요청, 입안 제한, 추진위의 동의도 실질적으로 조합설립이 동의를 의제를 해서 구역 지정이 됨과 동시에 바로 조합설립으로 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패스트 트랙안의 기본 골자입니다. 다행히 9월 26일 날 이 패스트 트랙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체 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출간한 선도지구 지정과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책자 23쪽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도정법 개정안을 노특법상의 선도지구에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토부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정비계획의 패스트트랙안과 함께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노특법상에 있는 특별정비사업의 재건축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과도한 공공기여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이 부분을 그럼 과연 어떻게 설정 기준을 정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여러분들 이런 조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여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은요, 기본적으로 정비 기본 방침에서 여기 노특법 제5조에 보면은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전속적인 권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5조 7호에 보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국토부에서는 정비 기본 방침에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의 견안에 의해서 국토부는 공공기여금 산정 운영 가이드라인을 국토부가 발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사실은 이 공공기여의 기준을 받아가지고 뒤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은 국토부의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 없이 완료를 하도록 하고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 도정법 개정안과 함께 또 최근에 그 재건축, 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에서도 노특법에 대한 개정안들이 몇 개가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특별정비 기본계획하고 특별정비 계획을 앞으로는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변경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현행법상으로는
기본 계획 속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 정비 구역이 나중에라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기본 계획하고 정비 계획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통해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사업을 촉진하겠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국토부 보도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해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